여러분 곁에 같이 식사를 해놓고서 밥값을 절대 안 내고 무조건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항상 얻으면서 종종 SNS 보면 고급 맛집 가서 사진 찍거나 골프 여행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만나기도 싫고 혐오까지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대처법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밥값 절대 안 내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은 비싼 음식을 얻어먹고 자신이 음식을 살 때는 저렴한 것만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친구와 함께 식사할 때 남의 돈으로 비싼 한우나 일식 같은 고급 요리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마치 거지가 된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나서면서도 실제로는 지갑을 두고 오거나 다음에 자신이 사겠다고 말하며 당당하게 계산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는 당황하게 되고 다음에 자신이 계산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식사 후에도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점원에게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요청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다음날 먹을 음식을 미리 생각하는 모습이 보인다. 함께 다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민망할 정도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이 음식을 살 때는 항상 저렴한 것만 선택하면서도 식사하기 전부터는 온갖 생색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서로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친구 사이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서로의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싼 음식을 얻어먹고 저렴한 음식을 사는 행동은 친구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의 기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식사에 그치지 않고 친구 간의 신뢰와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친구들은 점차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거리감을 두게 되고 결국에는 소중한 우정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친구와의 식사에서는 서로의 기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당연하게 생각한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남이 사주는 음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이 사주는 음식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당연히 자신이 얻어먹어도 된다고 여긴다. 식사 중에도 그들은 배려 없이 추가 주문을 하며 마치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태도는 남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밥을 사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에 점차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있으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기 어렵다. 남이 베푼 호의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다음에는 자신이 베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의 배려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는 상대방이 내가 주는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인간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감사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본적인 태도가 없으면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세 번째,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변명이나 핑계를 잘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밥값을 내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신뢰를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상황을 왜곡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돈이 너무 부족해서라거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는 식의 변명을 자주 사용한다. 이러한 핑계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적으로 같은 이유를 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변명은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무 서운하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도하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밥값을 내지 않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용인하게 만들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적인 태도는 결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상대방의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든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 있다. 처음에는 그들의 변명이나 핑계가 이해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피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변명이나 핑계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대처법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밥값을 아끼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돈이 많다는 인상을 주며 자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쓰지 않고 자신의 소비를 아끼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자신이 얻어먹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돈이 없어서 밥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는 듯이 자랑을 늘어놓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족이 모 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하며 그로 인해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식사 중에도 이러한 자랑은 계속되며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SNS에 럭셔리한 모습을 올리고 고급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과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며 값싼 점심이나 커피 한 잔조차 대접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소비를 아끼는 대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태도는 본인의 삶은 럭셔리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은 베풀어도 된다는 심보로 단순히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서로의 배려와 감사의 표현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밥값을 아끼는 사람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결국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된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의 신뢰와 존중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서로의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다음에는 내가 베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우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춰 계산된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무례한 것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계산대 앞에서도 항상 변명을 찾는다. 에이, 너가 내줘야 완전 의리지. 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담을 전가하려 하거나 카드가 지갑에 있는데 차에 두고 안 가져왔네. 라는 변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산을 맡기려 한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이기적인 성향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반박한다. 이 정도 밥값 못 내? 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거나 우리 사이에 밥값이 무슨 대수냐? 라는 식으로 우정을 들먹이며 상대방의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 그리고는 계산대로 향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보답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6번째,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과거의 특정 순간, 예를 들어 4년 전에 한 번의 계산을 기억하며 자신이 자주 밥값을 내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그들은 식사 자리에서 재미있게 대화하고 많은 말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밥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밥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다. 그들은 자신과 함께 식사한 사람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보답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 7번째,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만날 때마다 친구들로부터 음식을 얻어먹고 작은 선물 하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작은 머리핀 하나조차 선물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결혼하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원하는 선물의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어가며 가장 비싼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큰 마음을 먹고 선물을 해줘도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요즘 형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비싼 선물을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선물 하나 사는 일은 없다. 또한 친구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올 때도 매번 빈손으로 오고 간단한 간식 하나 사오는 일조차 없다. 이런 행동은 결국 친구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들은 자신이 얻어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의 의미를 잊어버린 듯하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사라지게 한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건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결국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이제 밥값 안 내는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러 갈 때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참지 말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를 해치고 결국에는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대화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때로는 불편한 사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다. 빈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편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지속적인 불편함보다 낫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너의 행동으로 인해 나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둘러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본인의 것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행동이다. 대화를 피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며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용기 있게 대화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행동은 염치 없는 행동이며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배려가 그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부담과 불편함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대화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화는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관계의 질을 높이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한다. 결국 대화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식사할 때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는 바로 밥값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심지어 오랜 친구 관계마저 끊어지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사실 불필요한 것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미리 해결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바로 미리 말하는 것이다. 식사 전에 오늘은 더치페이 어때? 또는 오늘 밥값은 나눠서 낼 건데 미리 돈을 모으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계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화는 반드시 식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식사 후에 각자 송금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송금하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늦게 내는 사람이나 아예 내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돈을 요청하는 것이 민망해질 수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불쾌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미리 말하는 것은 밥값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갈등은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미리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러므로 미리 말하기는 단순히 밥값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미리 말하는 것은 갈등 예방의 중요한 방법이며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힘든 결정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며 자신의 감정과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타인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결국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배려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불편함만 늘어난다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더 좋은 관계와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결정이다.
먼저 상대방에게 현재 느끼고 있는 불편함과 부담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상대방이 불편함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만 늘어놓는다면 아쉽지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이는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럴 때는 그들의 행동을 명확히 지적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 안 내는 사람들은 만났을 때 또 다른 특징과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